우리 원장님은 칫솔을 뭘 쓸지. 두 줄모에 얇고 딱딱하지 않은 거, 칫솔 끝이 잇몸 속으로 살살살살 들어가게 하는 느낌으로 하라는 거지. 이렇게 살살 닦아도 피가 나면 그거는 정상 잇몸이 아니란 얘기예요. 피 나니까 나 더 살살 닦아야겠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치과 의사 원장님께 궁금한 게 있어서 왔거든요. 네네. 과연 우리 원장님은 칫솔을 뭘 쓸지 많이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제가 쓰는 칫솔이에요. 새 거가 아니고. 이 칫솔을 보통 얼마나 써야 되냐, 네. 어떤 칫솔을 써야 되냐, 네. 뻣뻣한 게 좋으냐, 큰 게 좋으냐, 머리가 뭐 이런 얘기도 많이 궁금해 하시잖아요. 적세적소에 맞게 쓰시면 제일 좋은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구석구석 닦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쵸. 칫솔질이란 건 뭐냐면 음식을 빼내는 게 아니고 치아 표면에 있는 세균막을 제거하는 거거든요. 네. 그거를 우리가 보통 이제 치태라고 얘기를 하고, 손톱으로 이렇게 긁어보면 뭐 허연 거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게 딱딱해지면 치석이 되고 이런 거기 때문에 걔네들을 깨끗하게 닦아줘야 돼서 구석구석 소리 들어가려면 작을수록 좋은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큰 칫솔로 하면 빨리빨리 될 수 있지만 구석구석 들어가긴 어렵고, 그런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종류 칫솔을 쓰시는 것도 좋지만, 사실 저도 못하고 있는 걸 일반인 분들한테 하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 저는 이 칫솔을 5개월, 6개월 썼거든요. 근데 별로 이렇게 끝이 이렇게 확 넘어지지 않죠, 이렇게. 그러니까 세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세게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살살 해도 소리 사이사이로 다 들어가잖아요. 이런 느낌으로 살살살살살살살 해주면 이 표면에 묻어있는 것들이 다 닦이죠. 이게 이제 두 줄이잖아요. 이걸 두 줄모라 그러는데, 두 줄모가 있고 보통 네 줄모가 있어요. 네 줄모는 폭이 넓으니까 치아의 많은 면적을 빨리 닦을 수 있지만, 이 잇몸 사이로 솔끝이 들어가기에는 잘 안 들어가요. 그래서 두 줄모를 쓰시는 거예요? 네, 저는 그래서 두 줄모를 써요. 그래서 잇몸에 더 좋은 거는 이 두 줄모가 좋은데, 양치하는 시간을 조금 오래 주셔야 돼요. 대략 몇 분 하세요? 저는 한 3분은 하는 것 같아요. 환자분마다 성격에 맞게 쓰시면 될 것 같지만, 어찌됐든 저찌됐든 소리 최대한 구석구석 들어갈 수 있게끔 자기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보시면 좋겠다. 저는 이 두 줄모를 처음 봤는데 이거 시중에 파는 거예요, 이것도? 두 줄모도 파는 걸로 알고 있고, 두 줄모에 조금 부드러운 거, 얇아야 되는 건가요? 얇고 딱딱하지 않은 거, 그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많은 분들이 두 줄모로 갈아탈 것 같은데요. 근데 막상 해보면은 성격이 조금 급하시고 이런 분들은 이걸로 아마 답답해서 못 하실 거예요. 그럼 원장님,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한 이 정도 되는 거 있잖아요. 길이가? 길이가 요 정도까지 오는 이렇게 긴 거예요? 네 줄모에. 그렇게 긴 칫솔도 있어요? 네. 틀니 닦는 칫솔 아니야? 아니, 틀니용은 되게 커요. 왜냐면 빼서 닦으니까. 이거 이렇게 긴 거를 갖다가 이거 얼마나 구석구석 들어가겠어요? 그리고 원장님 말씀 듣고 올바른 칫솔질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닦고 있는데 그건 맞는 거죠?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기보다는 이 칫솔 끝이 잇몸 속으로 파고든다. 이 느낌. 윗니를 닦을 때는 이렇게 들어가겠죠? 예.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잇몸 속으로 칫솔 끝이 파고들다가 내리고, 그럼 아래 할 때는 반대로 이렇게 내야겠죠? 파고들다가 올라가야죠. 파고들다가 요 잇몸하고 요 속에 자세히 보시면 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치아와 잇몸의 요 사이 틈, 여기에 세균이 많이 살아요. 벌리면 벌려지죠, 이렇게. 잇몸 주머니라고 표현을 하죠. 잇몸 주머니의 깊이가 건강한 사람들은 2mm에서 3mm 밖에 안 돼요. 잇몸이 좀 안 좋아지신 분들은 그 주머니가 7mm, 8mm까지 깊어져요. 그러면 당연히 칫솔 끝이 그 속으로 못 들어가죠. 그런 분들은 집에서 그 잇몸 주머니 속을 닦을 방법은 없어요. 그때 무조건 치과를 방문해야 돼요. 치과를 자주 가서 계속 그 주머니 있는데도 세척을 해달라 그러고, 그러다 보면은 주머니 깊이가 낮아지는 건 아닌데 이 주머니가 단단하게 치아랑 붙어요. 그렇지만 이 주머니가 없어진 건 아니라서 일부러 벌리면 또 쑥 벌어져요. 그런데 스카치 테이프 붙듯이 약간 이게 붙는 느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세균은 요 속으로 잘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조직이 단단해서 붙는 거지 화학적 결합이 일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이 깊이가 없어지려면 잇몸을 잘라내든가 아니면 아래에서 뼈가 생기면 돼요. 그런데 아래에서 뼈가 생기는 거는 사실은 치주과에서 방법들이 있지만 사실 쉬운 방법이 아니고, 쉬운 방법은 잇몸을 잘라내면 되잖아요. 잇몸은 좋아지는데 잇몸을 잘라내면 어떻게 돼? 뿌리가 다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잇몸은 좋아졌는데 이거는 사회생활하기가 너무 어렵다. 너무 흉하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과도한 잇몸 수술은 잘 안 해요. 최대한 볼륨을 유지하면서 안에를 깨끗하게 하는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인스타그램 릴스로 우리 원장님 140만 이상이 터졌잖아요. 그럼 왜 그런지 어떤 내용이었어요? 칫솔질인데 칫솔질. 그 중에서 이런 댓글들이 많았어요. 아니 저렇게 잇몸에다가 칫솔을 꽂아갖고 닦으면은 더 주저앉게 되는 거지. 그거를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다른 건데, 제가 여기를 막 자극을 주라는
그러는 건 아니고 칫솔 끝이 잇몸 속으로 살살살살 들어가게 하는 느낌으로 하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피가 나게 닦아라. 반반이 있을 수 있어요. 피가 나면 상처가 나는데 잇몸에서 망가지는 거 아니냐. 당연히 망가지죠. 그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살살 닦아도 피가 나면 그거는 정상 잇몸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미 염증이 상당히 심해져 있고 아까 얘기했던 그 잇몸 주머니 속에 세균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살살 닦았는데도 피가 난다? 피 나니까 나 더 살살 닦아야겠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양치질 하는 거 갖고 피 나는 걸 없앨 수 있냐? 못 없애요. 이미 주머니 속에 균이 들어갔기 때문에 균을 없애지 않으면 못 없애요. 그럼 인사돌을 먹어서 균이 죽냐? 안 죽어요. 인사돌은 균 때문에 염증이 생긴 잇몸을 잠깐 좋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 나는 건 잠깐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을 잠깐 우리가 못 느끼게 하는 거? 예를 들어서 불이 나고 있는데 불이 나오는 버너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바깥에서 불이 좀 붙었으니까 바깥에서 불을 껐어요. 그러면 일단은 꺼진 것처럼 보이지만 버너에서는 불이 계속 나고 있어요. 그럼 또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랑 똑같아요. 인사돌은 겉에다가 물 부는 걸 실제로 진화를 하려면 그 버너를 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균을 죽여야지 치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입안에 있는 세균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아까 리스테린 얘기도 잠깐 하셨잖아요. 리스테린 자주 하면 이게 좋으냐 뭐 안 좋으냐. 리스테린도 그렇고 가글이나 린스를 해서 이 잇몸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안 좋은 유해균 죽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뭐 아무리 소금물 아니면 강한 헥사메딘이나 이런 균을 죽일 수 있는 성분이 있다 하더라도 입속에서 그거를 30분을 머물고 있겠어요? 1시간을 머물고 있겠어요? 대개는 한 30초. 그럼 30초 동안에 균이 죽을 정도로 강한 약이면 잇몸이고 혀고 다 녹겠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리스테인을 그러면 자주 하면 또 뭐가 안 좋으냐? 잇몸 속에 사는 균도 있지만 그냥 침 속에 우리랑 같이 사는 유익균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잇몸 속이 아니기 때문에 가글을 자주 하면 그 균들도 영향을 받으면서 빠져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익균이 없어지는 안 좋은 일이 생겨요. 그러면 뭐 간혹 혀가 마른다든가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얘기라고 봐요. 그래서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저는 안 좋다. 가글 만드는 회사에서는 또 그렇게 얘기를 안 하겠지만 의사로서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보통 가글 일반적으로 한다 생각하면 15초 정도 20초 하다가 뱉잖아요. 그 정도 갖고는 질병을 낫게 하는 그런 용도로는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 원장님 말씀이 너무 신뢰가 가나 봐요. 근데 원장님께 예약을 하면 원장님께 진료를 받을 수 있냐라는 질문도 되게 많아요. 당연히 이제 제가 진료를 해드리는 거고 그리고 저희 병원은 잇몸 관련돼서도 말씀을 제가 하고 있지만 사실은 세라믹으로 치료를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이거든요. 얇은 세라믹 판을 붙이는 거예요. 앞니에 붙이면 그게 미용 치료가 되는 거고 어금니 쪽으로 많이 패여 있다든가 이런 분들 붙이면 치료 개념으로 가는 거고 그래서 그걸 많이 하고 있고 비용은 우리가 쉽게 치료 받을 수 있는 정도로 저렴한 치료 비용은 아니에요. 세라믹이라는 이 아주 최소 삭제로 해서 만드는 이 시술 자체가 예전의 방법으로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고가의 장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만들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 또 다룰 수 있는 기공사 선생님 이런 분들이 다 세팅이 돼 있어야 하나를 만들더라도 그게 다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치과에서는 가장 고가 쪽에 해당되는 치료라고 봐야죠. 베이직은 얼마인지 여쭤봐도 저희 세라멜은 저희가 미용 치료 쪽에서 하는 거로 했을 때 세라멜 베이직이 있는데 그거는 개당 50만 원을 받고 있어요. 전에 이제 제가 80만 원에서 90만 원을 해놨는데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하시는 분이 많은데 20, 30대 젊은 분들은 사실은 너무 부담되는 비용이더라고요. 이게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보통 뭐 12개에서 16개를 하니까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베이직 코스를 만들었어요. 내가 치아가 좀 많이 노랗고 생긴 게 조금 안 이쁘게 생겼다. 웃을 때 자신감을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첫 단추는 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베이직 코스를 만들었어요. 이걸 한번 붙여놓으면 그래도 한 10년 이상 갈 수 있고 자기 자신에 투자하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저는 아주 가치 있는 돈이라고 생각은 들어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네.